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08화 세 번째 주제는요. 여름을 수놓을 유망주 신예들입니다. 이제 매번 큰 대회에서는 원석들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에는 코파도 있고 유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23세 이하 신예들. 네, 사실 신예들이라고 하기에는 23세 이하 중에 이미 유럽 축구 팬들에게는 낯익은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진정한 신예가 아닌 선수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일반 축구 팬들이 볼 때는 새롭게 이제 스타로 부각될 수도 있는 잠재성을 지닌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투펀치에서 또 한번 싸움을 붙여봤습니다. 코파 대 유로, 유로 대 코파해서 우리 장지연 해설위원이 이제 유로 팀을 꾸렸고요. 7명. 7명.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코파 팀을 꾸렸습니다. 자, 신예 7명씩을 뽑아주셨는데요. 먼저 장지연 해설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 여기 그림 뜨나요? 이 선수입니다. 프랑스 대표 19살의 96년생이네요. 킹슬리 코망. 유럽 축구 팬들은 이미 낯익은 선수인데 이제 일반 축구 팬들은 좀 이 선수 누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특히 프랑스 대표팀이 이제 4-3-3 전형을 잘 쓰죠. 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뭐 디아라가 됐던 혹은 캉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마투이디와 포그바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 최고 레벨의 미드필더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톱 운영에 있어서 지루 선수가 원톱이 될 경우에 상당히 돌파력이 좋은 또 개인 능력이 좋은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19살의 킹슬리 코망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상당히 돌파력이 좋고 스피드도 있고 또 양발을 활용한 그런 어시스트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프랑스에는 마샬 같은 어린 선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코망 선수가 오히려 이 전형과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더 중용받고 상당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중적인 스타로 발돋움될 가능성이 있는 코망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 19세인데 트로피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이 정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트로피를 수집한 선수는 아마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감격스러운 게 정말 신하영 씨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망 선수 트로피 많은 거를 어떻게 하죠? 이거를 유벤투스와 바이른 뮌헨에서 하는데요. 두 분이 저한테 얘기할 시간을 안 주셔서 그동안 못 뽐냈던 거지. 하세요. 준비하고 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한준희 위원님이 꼽은 우리 코파의 신의 첫 번째 선수는 누군가요? 아달베르토 페냐란다. 네, 이 페냐란다 선수는 원래는 이제 우디네제 소속인데 그렇죠. 우디네제와 왓포드와 그라나다는 한 몸 아니겠어요? 구단주가 같죠. 우디네제였다가 이제 그라나다에 와서 이번 시즌에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은 이 골 사냥 실적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에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돌파와 파괴력이 대단히 우수해요. 일단 기술을 갖고 있고 여기에 저돌적인 파워까지 겸비가 돼서 수비수들로서는 이런 공격수 상대하는 거는 약간 공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한 슈팅까지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골 결정력이랄지 뭐 이런 침착성이랄지 이런 부분만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왓포드가 이미 또 영입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라나다에 재임대를 했던 선수입니다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제 생각에는 스타일상 괜찮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잘 어울리고 기록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득점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이전 기록은 리오넬 메시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로서 라리가 최연소 득점자가 지금 아달베르토 페냐란다 선수가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선수네요. 근데 저는 나이가 더 공포스럽거든요. 97년생. 10살 차이. 호쪽 가문에서 아마 와포드 쪽으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 선수는 누군가요? 장 의원님. 자, 유로 2016에서 이야 무섭게 생겼나요?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나이가요? 저보다는 오빠 같은데. 오빠 같아요? 오빠 같지 않아요? 포스가 있어요. 18살입니다. 헤나투 산체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슈퍼 유망주죠. 근데 일반 팬들은 아마 누구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바이른 뮌헨에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바이른 뮌헨도 사실 그런 미드필더가 필요했고 뭔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어그레시브한 이런 미드필더.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도 무언가 좀 공격이 필요할 때 박스 투 박스 역할로 들어가서 슈팅도 좀 시원하게 때리고 뭐 이런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 18살의 이 헤나토 산체스가
피지컬적으로도 18살 치고는 상당히 단단하고 파워도 있고 스피드에 테크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패스 능력도 좋은데다가 슈팅 능력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닐루가 됐던 또는 윌리안 카르발료가 됐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상황에서 안드레 고메주나 주앙 마리우 같은 선수를 중용을 합니다만 분명히 헤나투 산체스가 조코로 들어가던 공격이 필요할 때 투입이 되던 이 헤나투 산체스의 활약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잠재성을 이번에 유로 2016에서 아주 만끽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유망주 선수들은 그 자주 하시는 게임 있잖아요. 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있죠. 그럼 이 선수들을 강화하는 그런 맛에 또 게임을 하는 건가요?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세요. 네, 나의 그런 게임 어떤 그렇게 다 드러나니까. 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 간혹. 그래요? 이고로 이런 선수들은 없고. 또 저희가 한번 원투펀치에서 다뤄서 히트를 쳤던 우리 그 이고르 선수, 이골이 난 우리 이고르 선수. 자, 다음 선수 누군가요, 한 의원님? 헤수스 코로나 선수. 네. 이 헤수스 코로나 선수는 약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멕시코 대표팀의 골키퍼 중에도 헤수스 코로나 골키퍼가 그렇죠. 있어요. 전 맥주랑 헷갈렸거든요. 특정 상호를 이렇게. 네. 하여튼 골키퍼 코로나 선수가 아니라 윙포워드 코로나 선수입니다. 이 경기 스타일은 그 우리에게는 조금 아픔을 선사했던 왜 셀타비고 에이스 놀리토 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멕시코의 놀리토 스타일. 그러니까 윙포워드 쪽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기술 있는 돌파를 보여주면서 득점 가담 능력까지도 지니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몬테레이 멕시코 클럽과 투벤테에서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실력을 입증한 이후에 포르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막 끝난 시즌에 포르투에서 리그골만 8골을 터뜨렸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멕시코가 전체적으로 기술이 좋으면서도 다이나믹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이 헤수스 코로나의 존재도 분명히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멕시코가 또 얼빙 로사노라는 아주 유망한 선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미 포르투에서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서 있는 선수입니다만 이번 코파 아메리카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인 인지도를 네. 얻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헤수스 코로나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원석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실 이 선수는 이 선수가 무슨 신예야 이럴 거예요 팬들이. 뭐 일반 저 해외 축구 팬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안녕, 네 그라닛 샤카입니다. 웰컴. 네 웰컴 한 의원님의 아스날로 뮌힌 글라드바흐에서 네. 아스날로 이적을 우리 했어요. 중앙 미드필더에 좀 결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그래서 영입이에요. 한 의원님이 23세 이하로 하자 그래서 한 20살 꼬꼬마들만 좀 뽑으려다가 23세 한 명 넣어보자. 또 나이가 넣는 좀 의미는 있는 편이네요, 여기서는. 새롭게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로 2016을 통해서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한번 확인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샤카 선수. 샤카 선수를 팬들이 이미 뭐 잘 알 겁니다. 패스 킥 능력이 좋고요. 왼발을 활용한 샤비 알론소 같은 장거리 패스에 능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능력 또 수비 쪽 특히 멘션글라드바흐가 이제 지킬 때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능력도 좋고요. 약간 다혈질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스날에도 필요한 선수인데 스위스에서도 이 선수의 활약을 눈여겨보면 네. 특히 전방에 샤키리나 메흐메디 같이 측면에서 돌아 들어가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왼발 중거리 패스, 공간을 뚫어내는 패스로 찬스를 잡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아스날 팬들이 눈여겨보겠지만 프리미어리그 팬들도 이 샤카 선수 활약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부상 당하지 말고 와야 돼요. 저는 원투펀치 시작 이래 한준희 위원님이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 유로나 뭐 월드컵도 그렇고 코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면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이 여름에 뭐 대회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하죠, 클럽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다치지 마세요. 네, 자 한준희 위원님 다음 선수는 누군가요? 바비우드 바비우. 선수. 네, 이 바비우드 선수는요.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의 제이미 바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클럽에서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2부에서 뛰었는데 거기서만 17골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골 수보다도 더 이 선수를 제가 좀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이 선수가 92년생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23세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만으로는 서양 나이로는 네. 지금 23세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뒷공간을 아주 무너뜨릴 수 있는 스피드에다가 또 한두 명의 수비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발재간까지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예리한 결정력도 뭐 2부 리그에서는 거의 최상급으로 발휘를 해줬기 때문에 특히 이번 미국 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클린트 댐시 선수가 그렇죠. 아직도 건재하고요. 그리고 마이클 브래들리라든가 뭐 미드필드에서도 또 베테랑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비 우드 선수가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하던 것만큼의 플레이를 미국 팀에서도 재현하지 않게 되면 미국은 상당히 또 좀 어려움에 의외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바비 우드 선수의 빠르고 어떤 결정력 있고 예리한 이 플레이에 미국이 상당히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마이클 오웬 선수 옛날에 잘할 때 그런 모습도 좀 있고 보급형 티에리 앙리 선수 같기도 하고 외모도 비슷하네.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92년생이기는 합니다만 이 선수를 선택을 했고 지금 소속이 함부르크 SV로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바로 한 두어 주 전에 지금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다가오는 시즌부터는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이 선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준희 위원님이 3명을 꼽아주셨는데 다 코파에서? 공격수예요. 네. 네, 공격수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꼽을 만하죠. 사실 이렇게 수비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화제성을 좀 다투는 이러한 초이스에서는 공격 쪽이 좀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준희 위원님이 꼽은 선수 3명 다 공격수고요. 자,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어떤 네. 선수 꼽아주셨나요? 아, 유로 2016에 23세 이하 눈여겨볼 선수. 사실 잉글랜드에는요 23세 이하 좋은 선수가 워낙 많습니다. 델리 알리 20살이죠. 스털링이 21살, 에릭 다이어 22살, 해리 케인이 22살입니다. 대부분이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들인데요. 제가 이제 레시포드를 꼽은 이유는 가장 어려서 일단 뽑았습니다. 97년생이에요. 18살이죠, 만으로. 지난 데뷔골을 넣었던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상승 곡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가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모처럼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조커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이제 잉글랜드이다만 레시포드가 조커에서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또 유일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신예들을 뽑아달라고 해서 영국 선수들을 좀 많이 뽑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장지현 의원님 성향이 이 다양성을 추구하지 그렇게 한 군데다가 저기 몰빵하지는 잘 않는 성향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살펴볼게요. 한준희 위원님이 뽑은 선수는 이 선수는 이제 공격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 그러네요. 공격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도 92년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약간 애매했는데 다행히 만으로 23세입니다. 아직 그 생일이 연말이기 때문에 만으로 23세인 콜롬비아의 공격형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 선수인데요. 이 카르도나 선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오른발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러니까 사실 콜롬비아가 예전에 이제 페케르만 감독은 이 카르도나 선수를 하메스 선수와 같이 기용하는데 약간은 부담을 느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카르도나와 하메스를 같이 기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용이 될 때는 이제 카르도나 선수가 보통 이제 왼쪽으로 간다든가 그럴 때 하메스 선수는 이제 중앙 공격형으로 들어오고 또 두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위치를 바꿔서 플레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같이 기용을 하면서 요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콜롬비아 할 때 하메스, 바카 뭐 이 라인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카르도나 선수가 하메스 선수를 앞으로 이제 맹추격을 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프리킥 능력만으로 보면 하메스 뺨칩니다. 네. 그러니까 하메스는 이제 왼발이고 카르도나 선수는 오른발인데 오른발 프리킥의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고 뭐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에 가리지 않고 오른발을 활용한 패스 플레이, 시야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이면서 플레이메이커이면서 여름의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와 조화를 맞출 그러한 선수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시나 네. 봐요. 저 이 콜롬비아의 성패에 상당히 아주 중요한 선수예요. 열쇠를 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요.
자, 저는 독일 대표 20살의 르로이 사네입니다. 네, 해외 올림픽 안 갔는데요, 이 선수? 올림픽 명단에까지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유로 2016 명단에 있더군요. 여기 르로이 나온 사네 거 선수. 보니까 올림픽 안 와요. 네. 예. 예, 올림픽 오지 마. 지금 독일 대표팀에서 주전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어린 나이인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구상은 기본적으로 마리오 고메즈나 뭐 토마스 밀러나 외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 틈바구니에서 이 선수가 또 수비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커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팬들이 르로이 사네는 이적설에도 많이 올라 있고 로벤처럼 왼발을 활용한 드리블에 상당히 능하지만 로벤이 왼발로 혼자 해결한다면 사네는 이제 좌우에서 연계 플레이에도 좀 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나 후반 조커로 투입이 될 때 또 공격을 강화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르로이 사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 대표팀에 잘 되지 않았던 공격의 돌파구를 사네 선수의 돌파를 통해서 또는 공격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르로이 사네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파팀 다음 선수는 누군가요? 안토니오 사나브리아 선수, 예, 파라과이 공격수. 이 선수가 페냐란다 선수와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냐란다 선수가 그라나다가 강등을 면하는데 큰 몫을 했다면 이 사나브리아 선수는 스포르팅 히온이 또 1점 차로 강등을 면하는데 큰 몫을 했어요. 스포르팅 히온에 이제 임대 와서 뛰었는데 원 소속팀은 로마이고 그 이전에는 바르셀로나 B팀에도 있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스포르팅 히온에서 11골을 넣었는데 이게 약간은 좀 몰아넣기성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트트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경기에서 꾸준히 넣었다기보다는 이제 몇 경기에서 조금 몰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스포르팅 이온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사나브리아의 11골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른바 오프 더 볼 움직임입니다. 오프 더 볼 움직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골 냄새를 상당히 잘 맡는 스타일이에요. 골을 넣기 좋은 공간으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으면서 나이답지 않게 문전에서의 결정력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특히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로케 산타크루스 선수가 이번에는 몸 상태 부상이 좀 있어서 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팀에는 다리오 레스카노라는 최근에 또 득점원으로 떠오른 파라과이 선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라과이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사나브리아 선수가 자신의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의 장점 그리고 결정력 이런 것을 파라과이에 상당히 보태줘야만이 파라과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겁니다. 파라과이가 지금 혼돈의 A조에 속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얼마나 이 선수가 그 활력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파라과이의 그 성적이 또 황적을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로하고 코파 5명씩 살펴봤습니다. 자, 2명씩 남았는데요. 자, 다음 선수 누군가요? 짜잔! 와, 이런 사진을 뽑으셨네요. 네, 폴란드 대표인 카롤 리네티입니다. 네. 리네커 선수가 아니라 리네티 선수. 리네티. 이 리네티 선수 21살 폴란드 명문 레오포즈난 소속인데 폴란드 하면은 누구 떠오르세요? 레반도프스키. 오. 네. 그리고 허리에는 크리오비악과 레반도프스키를 중간에서 연계하는 카롤 리네티. 네, 어떻게 보면 폴란드의 모드리치다. 네,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패스 센스가 상당히 좋고 중거리 로빙 패스, 아주 또 창의적인 패스, 허리와 공격을 오가면서 폴란드의 구심점 역할을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능력 있는 선수예요. 카롤 리네티 선수. 그래서 이 리네티 선수의 활약도 이번 폴란드 대표팀에서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코파 팀 다음 선수는 누구죠? 어떻게 다 이런 사진만 갖고 오신 거예요? 96년생이에요. 네. 네. 가브리엘 바르보사 일명 가비골 그냥 줄여서는 가브리엘이라고도 하고 중요한 별명 중에 하나는 뉴 네이마르 네. 그런 별명을 또 갖고 있는 가브리엘 바르보사 선수는 장지현 위원님도 예전에 저희가 또 유망주 소개하고 그럴 적에 또 포함을 시켰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지금 또 해외 축구 마니아 여러분들이라면 여전히 산토스 남미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름이 난 선수예요. 이 선수는 왼발 테크닉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 팀이 또 산토스니까 그 펠레, 뭐 호비뉴, 네이마르, 이 가브리엘 바르보사로 이어지는 또 그 전통의 계보를 이어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의 플레이가 점점 더 이제는
물이 올랐어요. 사실 이 선수가 2013년에 산토스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벌써 산토스에서 넣은 골수가 52골입니다. 52골이나 넣었고 요즘 보면은 자신의 골 사냥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기와 또 시야를 통한 어떤 주변 동료들을 돕는 플레이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대표팀의 지금의 멤버 구성의 어떤 사정으로 봤을 때는 물론 윌리안 선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쿠티뉴 선수도 있고 헐크 선수가 또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도 브라질은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가브리엘 바르보사 선수가 당장 조커로 투입이 돼서 뭔가 좀 큰 일들을 해내야만이 브라질이 아마 둔가 감독이 노리는 정말 목표의 우승까지 다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의 브라질의 멤버 구성에서는 진짜 네이마르는 올림픽 가기 위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뉴 네이마르가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해줘야만이 브라질이 희망이 더 커진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6명을 살펴보고 이제 한 명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전 해설위원이 뽑은 유로팀 신예 마지막 선수 누구예요? 짜잔! 디복 오리기입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에 활약했던 선수 중에 레시포드에 이어서 두 번째 오리기 선수, 또 앞으로 활약해야 될 샤카 선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 얘기 안 하면은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물론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지난 뭐 시즌 기준. EPL 선수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아스날 선수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역시 그럼요. 장지현 의원님이 좀 매너가 있다. 안 했으면 오리기. 혼났다. 안 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벨기에 대표팀 21살의 공격수 팬들이 워낙 잘 아시고 특히 신하영 아나운서가 아주 잘 아는 네. 리버풀의 오리기입니다. 근데 팬들이 아시다시피 피지컬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주 몸이 상당히 좋아지고 거기에 파워가 생기면서 돌파력 또 스피드 여러 부분들이 향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지금 경기 운영 능력, 경기력까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레시포트도 엄청난 상승 곡선입니다만 오리기도 이번 유로 2016에서 특히 빌모츠 감독이 오리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루카쿠나 벤테케나 뭐 바추아이나 이런 공격수들도 있지만 네. 분명히 기회를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오리기가 새롭게 대중적인 스타로 또 이번에 발돋움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선수로 우리 장전 해설위원님은 오리기 선수로 꼽아주셨고요. 자, 코파 팀의 마지막 선수, 마지막 신예는 플리시. 저희 팀에서는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네. 98년생. 그리고 분데스리가 또 프로그램 진행자인 우리 신하영 씨에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미국 대표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이제 깜짝 18세로 깜짝 발탁이 된 거잖아요. 미국 대표팀에 과연 어떤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플리시스 선수가요. 일단 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분데스리가에서 득점한 가장 어린 외국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포린 플레이어로서 분데스리가 최연소 득점자인데 아까 페냐란다 선수가 라리가 최연소 득점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플리시치 선수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의 골로서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연소 득점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은 근데 한 골에 그치질 않았어요. 또 넣었어요. 또 넣으면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2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어요. 이거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네. 2골까지 기록한 속도는 가장 플리시 선수가 이제 역사상 빨랐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도르트문트 팬들과 분데스리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최근에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최연소 득점자. 네. 최근에 미국이 이제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득점을 함으로써 미국 최연소 득점자가 저도 질수 없네요. 됐습니다. 예. 사실 얘기 드리니까 뭐 기록도 뭐 할 거 있어요? 레시포드. 레시포드. 잉글랜드 대표팀 데뷔전 최연소 득점자. 데뷔전에서 최연소 득점한 선수. 있네요. 예. 레시포드. 이렇게 싸움을 붙여야지 재밌다니까요. 자꾸 기록 얘기하시길래 저도 네. 기록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 플리치치 선수는 랜던 도노반 선수 있었잖아요. 이 랜던 도노반 선수가 뭐 어느 포지션에서 뛰든지 간에 우리가 통상 이 선수는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야라고 말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네. 랜던 도노반 선수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기대를 받는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역할은 도노반 선수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합니다만 도노반 이후에 가장 미국에서 축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앞으로도 도노반 선수보다 더 커질 것으로 미국 팬들이 기대를 하는 선수가 플리치스 선수인데 워낙에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주전으로 바로 기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주전으로 바로 기용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어느 시점이건 어느 타이밍이건 이제 투입이 되면은
풀리시치의 아마 매직이 터지는 것을 그만큼 아마 도르트문트나 분데스리가 팬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르트문트에서도 사실은 좀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에서 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볼을 잘 다루고 재간이 있는데 요즘 또 이 평가전하는 모습을 제가 조금 보니까 수비도 상당히 열심히 잘해줘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선수가 또 생각보다 수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풀리시치 선수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정말 전천후로 뭔가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선수입니다. 이번 코파에서도 좀 이렇게 터질 뭔가 수 좀 있을까요?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마저 해주게 이름이 되면 풀리시잖아요. 풀려야 이번에. 코파에서. 이름이 이 다 선수 이유가 풀리면 있는데. 미국이 정말 성적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뽑은 이제 코파와 유로의 신예 유망주 7명씩 14명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린 만큼 또 얼마나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이번 여름에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208화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준희 장정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